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이요. 목동 빗물 펌프장 사고입니다. 그러게요. 참 안타까운 사고예요. 오늘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펌프장에서 이제 노동자 3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현재까지 60대 구모 씨 1명이 이제 사망을 했고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명 중 1명은 이제 한국인이고 나머지 1명은 미얀마인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여기가 어떤 곳이죠? 이 정식 명칭이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 확충 공사장인데요. 6월 말까지 공사를 마친 상태고 이번 달부터 시운전을 진행 중인 상태였는데 정식 준공은 내년 1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매일 아침 한 번씩 시설 점검을 하는데 통상 한 3-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하고요. 오늘도 오전 7시 10분쯤에 시설 점검을 위해서 노동자 2명이 이 빗물 저류 시설의 터널로 내려간 것인데 이때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이 수직구가 열려서 빗물이 들이닥쳐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수직구가 열린 게 문제다? 그럼 그게 언제 열리는지 노동자들은 몰랐던 건가요? 이 수직구는 설계상 빗물이 70% 이상 찰 경우에 자동으로 이제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동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운전 중에는 이 수치에 매일 변화를 주면서 각 경우에 정상 가동이 되는지를 이제 시험을 해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마침 빗물이 50% 이상 차면 열리는 것으로 설정이 돼 있었다고 하니까 평소보다도 이제 좀 더 쉽게 이제 문이 열리는 그런 상태로 설정이 돼 있었던 것이죠. 예. 하지만 작업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이 70%를 기준으로 이제 판단했을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이 수문이 열린다는 사실 자체는 현장의 상황실이 사전에 인지를 할 수가 있지만 또 이걸 내부에 이 저류시설 내부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또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뭐 외부 통신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경고 시스템 이런 게 설치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건데요. 이런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조사가 좀 더 진행이 돼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인데 그 뭐 2분이 먼저 내려가고 1명이 나중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오전 7시 30분께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려간 2명의 직원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1명 실종자인 안모 씨가 직접 터널 내에 진입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안모 씨는 상부 보고 없이 자체 판단으로 터널 내에 진입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다고 하는데요. 좀 수직구 개폐라든지 이런 사실들을 작업자들과 그동안 어떻게 공유를 해온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시설 내부에는 좀 대피할 만한 안전시설, 안전장치 이런 게 없어요? 이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안전모 이외에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현장에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또 터널 내부에 뭐 빗물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뭐 붙잡을 지지대 이런 것들도 없는 상황이고 구명조끼 등이 따로 마련되어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공간도 없다고 하거든요. 이들이 사용한 안전모 2개는 수색 과정에서 좀 수면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장 사고 현장 찾았다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지리산에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사고 소식을 접하고 KTX로 바로 상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쯤에 현장에 도착을 해서 같이 나온 이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사고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박원순 시장은 사망자 유가족과 실종자들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이런 같은 경우의 공사장에 대해서도 긴급 점검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진영 장관의 경우에는 구조에 나선 소방 인력의 안전을 당부하면서 이 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고 있었나요? 이게 유사한 사고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3년 7월 달에 서울 동작구 노량진 배수진의 상수도관 이중합 부설 공사 현장에서 장마에 불어난 한강물이 상수도관으로 유입되는 바람에 7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폭우로 인해서 한강 수위가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작업 중지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문제로 지적이 됐었고요. 결정적으로 한강물이 이렇게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야 될 장벽이 수압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서 이게 부실 시공이었다 이런 점들이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사고가 거의 좀 유사한 형태의 사고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일은 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저녁이 있는 삶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가 이 주 52시간제의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 중에 이 초과 근로시간 상위 5개 업종의 1인당 초과 근로시간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평균 10시간 넘게 감소했다라는 이 점들이 파악이 됐다는 건데요.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에 300인 이상 사업체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이후에 이 초과 근로시간 감소세가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업종에서 줄어들었나요? 이 초과 근로 시간이 많은 업종은 단연 이제 제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도 뭐 식료품, 음료, 그다음에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제품, 금속 가공 제품 등의 어떤 제조업이 이 초과 근로 상위 분야로 꼽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10시간 넘게 평균 감소하는 그런 이제 수치가 나왔다는 거고요. 전체 산업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의 월 평균 노동 시간은 163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시간 약 1% 정도 감소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혹시 임금도 줄어들었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 지난 5월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평균 임금 총액을 보면 324만 7천 원인데요. 작년 같은 달보다 한 12만 5천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중에서 상용직 임금은 344만 4천 원으로 12만 7천 원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 임시 일용직의 경우에는 150만 5천 원으로 8만 8천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임시 일용직의 임금 증가율은 이제 6%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뭐 임금 증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어떤 임금 변화 이런 것들과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려면 이건 좀 따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관련된 뉴스 가운데 주 52시간제의 예외 업무를 확대한다? 어떤 거죠? 오늘 고용노동부가 이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 분석과 투자자산 운용 2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제 고시 개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이 둘은 흔히 뭐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직종이죠. 예. 재량근로제는 주 52시간제 어떤 예외를 적용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라든지 또 특별 연장근로 허용 이런 문제와 함께 묶여서 좀 논란이 커지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실제 노동계가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량 근로시간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업무 수행 방법을 사용자가 뭐 일일이 지휘 감독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 재량에 맡겨야 될 이런 필요가 있는 업종의 경우에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문서로 합의한 시간을 실제 시간으로 이제 실제 일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이런 제도인 건데요. 이 신기술 연구 개발이라든지 정보 처리 시스템 설계 등의 5가지 업무가 이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통해서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의 이제 대상 업무가 또 따로 정해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에 이제 2가지 업무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죠.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그렇습니다. 이 조치에 노동계는 왜 비판하는 건가요? 일단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따라서 약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상적인 이런 절차를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이런 업종이기 때문에 재량근로제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시간을 합의해야 되는 이런 직종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더불어서 고용노동부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서 이 재량근로 시간제 운영 가이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노동계가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운영 가이드에 보면 사용자가 업무의 어떤 기본적 내용이나 근무 장소에 관한 지시는 뭐 할 수가 있는데 보고나 회의 주기를 지나치게 짧게 한다든지 출퇴근 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노동계는 이게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자의 어떤 업무 수행 재량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여지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그 주 52시간제의 어떤 예외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대상을 늘리다 보면은 주 52시간 근로제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 말이군요. 그런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